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이혼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혼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요. 뭐 그 이유야 뻔하죠. 이혼하신 분들은 이런 방송 안 봐요. 이미 했거든요. 아니면 궁금하실 수는 있겠죠. 아직 뭐 이혼 안 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혼 안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무래도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이혼하면은 뭔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을 부정하는 것 같고, 내 선택, 나랑 같이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그 결혼식장에서의 맹세를 내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에게 뭐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을 다 보여주고, 친구들이 와서 사진도 찍어주고, 함께 즐거운 모습을 나눴던 그 모든 순간들을 내 기억 속에서 싹 지워버려야 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을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내 인생이 내가 지금까지 결혼을 통해서 또 이렇게 평가를 받잖아요. 뭐 결혼 잘했다더라, 뭐 시집은 어떻다더라, 남편이 능력 있대라든지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 평가들도 다 이제는 다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것이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이혼녀가 돼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혼을 하면 우리 엄마 아빠 얼굴을 어떻게 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혼이 마치 불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당장 부모님들은 이혼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웬만하면 참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 그렇게 큰 흠이라고, 그리고 다름진 남자들도 다 거기서 거기야, 그냥 참고 살면 안 되겠니?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부모님이. 내 엄마가 내 편이 아니에요. 왜 너가 굳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탄받는 이혼을 해야 되냐라는 것, 그걸 먼저 이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설득을 하세요. 차라리 이혼을 하라고 주변에서 막 부추겨주면은 진짜 이거 할까 말까 고민 정말 제대로 할 텐데, 하도 말리니까 제대로 고민을 할 수가 없다. 왜냐면 나는 내가 이혼을 한다는 거는 막 나쁜 길로 가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내가 싸워요. 이혼을 하고 싶은 나와 이혼을 하면 난 나쁜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쁘다기보다는 어쨌든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 나와 내 자신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 야, 이거 참 부부가 한 집에서 사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살아온 뭐 인생, 생활 방식, 그런 게 모든 게 다른 남녀가 살아서 한 집에서 사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남자랑 한 집에 산다는 거 정말 생각만 해도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용기를 내지 못하고 사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되는데, 왜 주변 사람들의 어떤 평판, 시선,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질 거야, 내가 이혼녀가 되면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게 자녀가 있는 분들은 또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 애들 때문에. 근데요, 애들도 알아요. 우리 엄마가 우리 때문에 이혼을 안 하고 있다라고 알아요. 그럼 애들은요, 과연 나중에 커서 우리 엄마가 우리 때문에 이혼도 못했으니 너무 우리 엄마한테 감사하지, 나를 이혼 가정에서 자라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애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춘기 좀만 지나면 누가 나 때문에 이혼하지 말랬어 엄마? 엄마 나 때문이란 말 좀 그만해. 이런 거 진짜 일상입니다. 아이들도요, 자기 아이들 자신이 어떤 핑계가 된다거나 이유가 되는 거는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애들 때문에 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인지, 애들 때문에라고 말하는지 아이들을 위해서인지,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이혼을 안 한다? 이거는 어머님의 어떤 생각일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 어머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요 정도 이제 자녀를 둔 분들이 저랑 아마 동년배 정도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학교 가면 다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뭐 무슨 뭐 빨간 뭐 학교에 어머님들 많죠. 초록 어머니 회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냥 어머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머님이라고 하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을 상정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제 친구들, 동년배들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게 우리 때문에 이혼을 안 했다라고 할 때 과연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안 하는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러니까 내가 이혼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니 내 아이들에게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거지. 내가 뭐랄까 이 뭐 어떤 다른 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내 자신을 위해서나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은 지금 이 사람이랑 함께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내가 이 사람이랑 함께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평판 아니면 내 아이가 외부적으로 보일 때 이제 뭐 한부모 가정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런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진짜 나를 위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랑 한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행복할 수가 없어요. 뭐 그 사람을 죽도록 미워할 이유는 없지라고 혼자 생각하다가도 함께하는 거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물론 이혼 한두 번씩은 결혼 생활 뭐 오랜 생활 하신 분 중에 이혼 한두 번씩은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생각이 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홧김에 어휴 저 인간 그냥 확 이혼해버릴까 요 정도는 아유 애교죠, 애교. 이런 분들이 뭐 남편이 집에 들어왔다고 불행해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마음에 정말 깊은데 이게 이혼을 하면 또 내가 어떻게 되겠어 이러면서 절레절레 하시면서 참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혼 안 하고요. 그냥 그래 내가 문제일 수도 있어. 내가 못 참나 봐. 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이 남자를 참아주는 수준이 너무 낮을 수도 있어 라고 해서 참잖아요. 참는 거죠. 참는 거죠. 이 사람은 계속 싫어요. 왜냐하면 또 이 사람도 자기가 이 사람과 서로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서로 노력하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이 관계는 한쪽은 참는다고 생각하고요. 한쪽은 어렵게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는 계속 멀어져요. 참고 살아봤자 그럼 참고 살면 결국에는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럼 참겠죠. 복이 없습니다. 결혼 생활은요. 아무리 내가 정말 참고 살아봤자 복이 없어요. 뭐 나중에 10년 동안 이 남자를 참고 살았더니 나중에 뭐 이렇게 엄청난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참으라고 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남자도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외로움을 느껴요. 이 여자랑 단절된 상태고 또 아이들과도 뭐 어울리기가 좀 쉽지도 않고 이혼이라는 게 딱 껴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둘 중에 한 명이 뭐 외도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결국에는 더 크게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뭐 시댁과 아니면은 처가 쪽과 뭐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우선 내 아이들 다 좋아요. 내 아이들 우리 엄마 다 좋지만 그 안에는 결정적으로 내가 있어야 돼요. 행복한 내가 있어야 행복하게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도 있고요. 행복한 내가 있어야 행복하게 또 부모님들과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난 불효녀가 될 수 없어. 사회적인 평판 때문에 이혼할 수 없어. 이러한 이유로 이혼을 안 하고 참고 있잖아요. 그럼 부모님들도 나를 만날 때 이렇게 기쁘게만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 한켠에 늘 짐스러워요. 내 딸이 말은 안 해도 고생 많겠구나. 그러니까 서로 말은 안 해도 서로 이렇게 막 그 안쓰러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혼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참아야 되고 참는 게 미덕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연결고리를 좀 끊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런 방송, 강의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혼에 대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많이 없다고 하죠. 정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이런 말들이 아주 흔하게 있어요. 요즘은 혼인신고 늦게 하는 게 낫대. 그리고 혼인신고만 안 하면 되지 뭐. 그리고 그래서 결혼식 사진도 빨리 받을 필요가 없어. 그 신혼여행 갔다 온 다음에 천천히 받아. 그런 말들이 뭐예요? 내가 한 번 결혼을 했었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흔적을 남기지 말자. 그거는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참 싫은 거예요. 이렇게 마치 이혼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이 사람의 어떤 흠이 있다라는 거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식의 어떤 생각이나 말들 이런 게 너무 만연해 있어요. 혼인신고 늦게 해. 아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건요.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견해가 있는 쪽에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래 맞아. 혼인신고 2번 돼 있으면은 그렇지 안 되겠지. 근데요. 사실은 있잖아요. 결혼 한 번 했었다 이런 사실이 있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뭐 신고 법적인 문제 절차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그 이혼의 기준을 삼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결혼이라는 거를 너무 뭐 평생을 이 사람과 함께 하려고 결혼했죠. 당연히 그런 약속하죠. 이 사랑 모든 걸 주고 싶죠. 그런데요, 결혼은 법적으로는요, 어떤 혼인 관계, 법률 관계예요. 이 법률 관계라는 건요, 한 번 맺으면 언제든지 변경 또는 해지, 소멸 가능한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영원하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법률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게 심플하기도 하고 이건 언제든지 변경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어쩌면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늘 생활을 하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언제든지 사람이란 물론 지금 내가 거짓말로 이 사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해요.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한결같지 못하다. 이게 사람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저같이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강하게 가질 필요가 없고 그런 얘기를 통해서 이혼이 뭔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그 길에 들어서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혼 관련돼서 몇 가지 사연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요. 혼인 기간이 2년이고요. 20대 후반이에요. 이혼 사연은요. 남편의 외도인데요. 이 여자분은 너무 억울한 게 혼인 기간이 2년이고 분명히 내가 이 남자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자기가 이제 너무 미안한데 너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나요.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당장 이 사람을 막 어떻게 하고 싶겠죠. 근데 남자는 정말 단호해.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없을까? 막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랑 이혼해주면은 나는 이혼녀가 되고 너는 또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새로운 결혼을 해? 아무런 뭐 결혼에 대한 흔적도 없이? 절대 이혼 못해줘. 열받아. 버릴 거야. 이럴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20대 후반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나의 아픔은 만약에요, 이게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나의 아픔 온전히 내가 감내해야 되고 그 무엇으로도 이거를 위로받을 수도 없고요. 위로해줄 남자의 법적 의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나마 결혼했다니까 결혼했던 게 얼마나 좋으냐면 결혼하면요. 남편한테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바람핀 거 위자료 얼마 된다고 바람핀 거 위자료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남편이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다잖아요. 결혼하려면 내가 이혼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잠깐만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 요즘 일반적인 위자료로는 이혼을 못 해줘. 알잖아. 내가 너무 마음 아픈 거. 나는 너밖에 없어서 결혼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절대 요즘 위자료 얼마 안 된다더라. 나 그런 거 받고 이혼할 생각 이만큼도 없다. 제가 좀 재밌게 표현했지만 정말 돈으로도 어떤 감정의 보상이 됩니다. 만약에 결혼 안 해서 봐요. 돈 한 푼도 없어요. 그냥 차 있는 거예요. 남자 오늘 연락 2절 끝. 핸드폰 번호 교체하고 딱 2절. 그러면요. 그 여자만 정말 벙어리 냉가슴처럼 진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결혼했으니까 그게 어디야? 시댁한테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머님, 우리 남편이 새 여자를 만났다고 해요. 그 여자가요, 저보다 훨씬 젊고 돈도 잘 벌고 그런데요. 근데 심지어 그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대요. 그 여자 돈도 참 많은가 봐요, 어머님. 제가 정말 남편 너무 사랑해서 이대로는 이혼을 못 해주지만 남편이 그 여자를 그렇게 좋다면은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해줄 수도 있는데 남편 재산이 별로 없잖아요, 어머님. 위자료 어떻게 어머님이 좀 도와주실 수 있다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뭐 이렇게 쿨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정말 내가 20대 후반에 괴로움만 갖고 있는 것보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위자료라는 것도 위자료 뭐 정말 법정 정해진 위자료 이걸 받겠다는 건 아니고 좀 더 내 마음에 정말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만큼 어차피 그 남자랑 뭐 행복하게 살긴 글렀어요. 진짜예요. 그리고요. 그때 이제 정말 충격이 큰 정도로 따지면은 연애를 많이 하셨던 분들 그리고 뭐 연애하시다가 남자친구가 뭐 이렇게 이런 상황처럼 바람을 펴가지고 헤어져 보신 분들은 아유, 내 또 이런 남자 만났네. 아유, 내가 몇 년 전에 그놈한테 한번 뒤어가지고 아주 안 그런 놈을 자꾸 찾아갖고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또 이런 놈이야. 아유, 내 팔자야. 아유. 그렇지만 그때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한 푼도 못 받죠. 그래서 차이는 거야. 빠이빠이. 차이는 거야. 연락 두절. 이번에 연락이 두절돼도요? 이 남자가 그 전에 결혼하고 싶다잖아요. 좀만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나를 생각해줘. 나를. 내 자신이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행복해지려면 이 남자랑 헤어지는 거 답이 없어요. 이 남자한테 매달려서 위자료 뭐 물론 딜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그런 거는 이제 뭐 유능한 변호사 뭐 꼭 저를 만나시라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근데 변호사를 만나는 거니 꼭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호사를 만나면요. 변호사는 무조건 법원으로 가자 그러잖아요. 법원으로 가면요. 크게 못 받아요. 그럼 뭐하러 법원에 갑니까?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법원으로 가서 괜히 뭐 법원에서 정해지는 위자료 받으려고 지금 뭐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생각해 보시면은 변호사랑 뭐 자문을 맺건가 뭐 자문까지가 아니더라도 조언을 받으면서 뭐 너무 혼자 힘드니까 할 수는 있지만 절대 이거 변호사한테 사건 의뢰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으로 가시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법원으로 가시면요. 뭐 당연히 뭐 이혼 청구를 하게 되잖아요. 아우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빨리 쉽게 이혼해 줄 수는 없죠. 네. 한 1년 정도 좀 기다려 보시면서 한번 두둑한 위자료로 마음의 위로가 충분될 때까지 그때까지는요. 용서한다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너를 사랑하는데 내 진짜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다. 상처가 아주 이 상처가 진짜 어떻게 치료가 될까? 잘 생각해봐. 라고 조금 그렇게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변호사를 만나지 말고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좀 더 이 상황을 대처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아니 뭐 그렇다고 그 남자랑 계속 혼인관계 유지한다고 내 인생 행복해지나요? 뭐 그러다가 그 사람 뭐 애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안에서도 나를 좀 더 생각해 보셔라. 그리고 연애할 때 그렇게 헤어지는 것보다는 낫다. 제 친구가 실제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다른 이제 사건이었는데 언니 글쎄 내 친구가 남편이 바람 폈다고 상간녀한테 위자료를 받았어. 그러는 거였어. 당연하지. 그 당연한 거 법적으로. 했더니 제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연애할 때 내 남자친구 바람 피는 남자 많잖아 언니. 걔한테 위자료만 받았어도 그거 얼마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법률 관계를 맺어야만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애하다가 그런 일 당한 것보다 난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혼했던 게 흠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혼이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혼이 어떠서? 괜찮아 진짜. 나만 당당하면 돼. 내가 이대로 이 남자랑 눈 감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또 다음 사연 제가 한번 또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연은요. 혼인 기간이 한 10년 됐고 40대 중반인데요. 자녀가 없어요. 요즘에는 40대 중반에 자녀가 없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이제 결혼할 때부터 약간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 같아요. 30대 이제 중반에 결혼을 하시면서 우리는 자녀를 갖지 않기로 좀 서로 얘기가 이제 의견이 합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시댁과 처가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다 흔쾌히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뭐 자녀를 낳아야지 애를 낳아야지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여성분이 굉장히 착하신 그러니까 남자가 좀 강했어요. 남자의 뜻대로 남자분이 워낙 또 아이를 원치 않았고 남자분이 자기 뜻대로 모든 거를 다 하는 거예요. 집안 가전 살림살이부터. 여성분이 우리 좀 식기세척기를 사자. 근데 남성분이 식기세척기가 왜 필요해? 우리 둘밖에 밥을 안 먹는데 우리 살림 2명인데 이까짓 거 내가 하던가 당신이 하던가 우리 같이 하면 되지. 근데요 여성분이 그렇다고 뭐 돈을 안 벌었던 게 아니거든요. 수입이 계속 있었고 경제활동을 했어요. 그렇다면 식기세척기를 사거나 말거나 이거에 대해서 남편이 통제할 만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에어컨도 여성분이 나는 좀 쾌적하게 지내고 싶다. 근데 여름에
습기가 너무 높잖아요. 습도가. 여자들은 습도 높은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더운 건 괜찮아. 근데 습도가 너무 높으니까 조금 에어컨 사갖고 조금만 이렇게 우리 좀 살짝 남자가 아니 우리 지금 이렇게 흥청망청 그럴 때가 아니잖아. 에어컨 없어도 다 살 수 있어. 그리고 막 창문 열고 뭐 선풍기 틀고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여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에어컨 없이 살다가 물론 뭐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에어컨 사셨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에어컨이 없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전제품 하나 사는 거마다도 남편이 시시콜콜 모든 걸 통제하는 거야. 근데 여성분이 좀 착하시니까 그러려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성분은 원래 식성이 아침에 이제 빵을 드시고 좀 이렇게 밥에 대해서 뭐 한식에 대해서 집착이 없으신데 남편은 꼭 한식을 드세요. 근데 뭐 남편이 그렇다고 꼭 밥을 차려라 이런 건 아니에요. 나 아침밥 줘 이런 건 아니에요. 권위적인 남자는 아니었는데 남편이랑 같이 밥을 먹으려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자꾸만 한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한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나는 빵을 즐겨 먹는다는 것도 까먹을 정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같이 한식을 먹었는데 어느 날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나 이상하게 별로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아. 우리는 1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왜 우리는 집 한 칸도 마련하지 못했지? 남편이 좀 굉장히 또 효자였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효자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능력이 되는 한 이제 뭐 친가에 도움이 되고 싶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착한 마음 성품도 좀 마음에 들고 검소하고 착하고 한번 결혼할 때쯤에 만나고 싶은 신랑감으로 나쁘지 않은 사람이에요. 착하죠, 검소하죠, 아니 사치 없죠. 아니 뭐 그리고 계속 일하죠. 근면성실하죠. 그러니까 이게 굳이 결혼하지 않을 남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그 친정보다는 시댁 쪽이 조금 형편이 좀 어려워서 남편이 처음에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계속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뭐 결혼 애도 없고 한데 우리가 뭐 큰 돈을 막 모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라고 참고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은데 잘 돌이켜보니까 나는 계속 돈을 벌었는데 왜 내 마음대로 식기세척기 하나를 못 사고 왜 내 마음대로 에어컨 하나 턱턱 못 사고 왜 나는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10년간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전셋집에 살고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모든 걸 다 남편이 주도했고 나는 뭐 그게 그렇게 싫다라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맞아 나 빵을 좋아해. 나 아침에 빵 먹고 싶다. 나 아침에 밥 먹는 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부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빵을 먹게 됐어. 그러니까 남편이랑 같이 밥 먹는 게 좀 더 불편해졌죠. 남자는 또 뭐 한식을 먹으니까. 그렇다고 남자 여자를 막 귀찮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뭐 밥 차리지 이런 건 아니라서 자기 그냥 알아서 국만 있어도 먹는데 그냥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또 아침에 뭐 국 끓이고 뭐 데우고 냄새나는 것도 귀찮아요. 싫어요. 그러면 난 이제 이 남자랑 내 40대 중반이라 그랬잖아요. 요즘은 100세 시대예요. 진짜 100세를 대비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요. 남은 인생이 더 길어요. 이 남자랑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 남자가 이혼 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의 이혼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 그리고 이 남자랑 10년간 같이 살았는데 내 갑자기 변덕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성격이 너무 세서가 아니고 나는 열심히 맞춰주고 남들처럼 재밌게 살려고 열심히 이 사람이랑 했는데 행복하지가 않다. 그럴 때 이혼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죠. 하시는데 또 걱정이 많죠. 우리 부모님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 그렇게까지 아이를 뭐 갖지 않겠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이혼하는구나. 뭐 이런 얘기도 막 들릴 거예요. 그 이혼 자체가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단어기 때문에 난 결국 이혼하는구나. 이렇게 슬픈 이야기가 돼. 나는 근데 이게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 적당하게 내가 딱 원하던 시기 결혼을 했고 10년간 이 남자랑 신나게 아주 재밌게 살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해도 내가 이 남자한테 맞춰줬다는 거는 내 자유의사로 한 거잖아요. 그랬으면 10년간 살았으면 세상에 이제는 나도 또 다른 어떤 준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0년간 이렇게 살아봤다. 남자랑도 잘 살아봤고 이 남자 뭐 나쁘진 않았어. 뭐 바람핀 적도 없었고 뭐 그런 것도 없었어. 크게 사고 친 적도 없었어. 다만 너무 시댁에 좀 퍼주고 너무 이렇게 뭐 살림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엄청 악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10년간 살아봤는데 이제는 나머지 내 인생 50년은 내가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볼란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40대 중반이 됐어. 내가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지만 아유 괜히 결혼했다가는 이혼할지도 모르니까 결혼하지 말아야지? 얼마나 바보 같아요. 결혼하고 싶을 땐 결혼했어야지. 30대 중반에 결혼했고 10년 살아서 헤어지는 게 훨씬 낫다. 나는 훨씬 낫다. 굳이 40대 중반에 했는데 그때 맞아. 그런 남자가 있었지. 그런 남자 참 검소하고 착했어. 근데 나는 이혼할까 봐 결혼 안 했지. 어떤 게 더 바보입니까? 결혼을 했던 게 더 낫다. 좋은 선택이다. 이혼이라는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냥 다른 선택을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 사연 소개시켜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사연은 혼인 기간이 11년인데 이제 40대 중반이에요. 이분도. 근데 자녀가 2명이에요. 근데 이혼 사유가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음이 아파.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신뢰 상실이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게 근데 언제부터예요? 라고 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불화. 이 사람이 내 남자가 맞을까에 대한 생각은 사실은 결혼 전부터 했었고 그래도 결혼할 나이가 돼서 만난 남자야. 그리고 결혼하기에 결혼하기 하자가 있는 사람은 유부남이에요. 유부남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결혼한 거예요. 너무 하자가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이 사람이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그런 게 아니라 법적으로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결혼하기 하자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불황이 있었어요. 맞지 않아. 서로 생활 방식이라든지 너무 맞지 않았어.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혼인 하고 나서 4개월 만에 딱 4개월 만에 이거 여기서 그만두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찾아온 왜 그때 마침 찾아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마침 찾아온 아이의 소식, 임신했다는 소식. 아니 왜 이 남자랑 그만두는 게 맞지 않을까? 이 남자랑 헤어져야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또 여자들은요. 여러분들 이거 뭐 여성분들이 방송을 본다면 다 공감할 텐데 내 배에 뭐 새로운 생명이 지금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 자세가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지만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결혼도 있겠다. 남편도 있겠다. 아이도 있겠다. 얘를 뭐 어떻게 해. 내 아이니까 내가 어떻게 낳아서 키워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그래 하나를 잘 키워보자라고 했는데 와 돌아서자마자 또 임신했어. 100일 되기 전에 연년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100일이 되기 전에 또 임신을 해야 연년생이 돼.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아기 낳았어. 100일 전 취하기 전인데 또 임신했대.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둘이 된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금방 둘이 되다 보니까 이혼 사유가 이제 딱 그때 아이가 둘 생겼고 애 둘 이제 낳았을 때 생겼는데 그 이혼 사유라는 것이 이제 남편에 대한 정말 큰 신뢰를 잃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때 결심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남자 정말 믿기 어려운 남자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너무 아기가 갓난 아기고 자기는 이제 아이들 때문에 직장도 뭐 휴직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그만둔 상태고 이 아이 2명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데 당장에 뭐 이런 거 양육비라든지 그때만 해도 너무 이제 아이가 어리고 막 상담을 받는다기보다는 우선이야라고 생각했지만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다 보면은 좀 더 생각이 구체적으로 변화야 되는데 그 생각이 구체적으로 변하기가 두려운 거 자기를 막고 있는 거야 계속. 아니야 이혼 내가 결혼할 나이가 돼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남들 다 정말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집을 살 무렵 남들이 다 집을 마련한다고 할 무렵에 집을 마련했고 남들 보기에 참 행복해 보이는 2 자녀를 가지고 있고 남편도 직장이 번듯해. 그런데 지금까지 내 삶이 그러면 쭉 이제 30대 중반 40대 초반까지는 쭉 잘 왔어. 근데 이제 와서 내가 이혼을 한다는 거는 내 삶이 송두리째 결정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거를 되돌리는 그것이 이혼이구나 라고 하니까 이게 그쪽으로 잘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이혼이라는 것이 한 번 마음에 싹트고요. 이게 이제 그냥 화가 나서 홧김에가 아니라 이게 꿈틀꿈틀해서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요. 오래 가요. 계속 가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헤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혼인 기간이 11년이나 될 때까지도 이혼을 하지 못한 채 남자랑 살지만 행복하지가 않죠. 항상 하는 생각이 내 자녀 2명과 함께 사는 인생 정말 행복하고 정말 좋은데 내 인생에 남편만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참고 사는지에 대해서도 본인도 답이 없어요. 다만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은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한다거나 너무나 부정적인 시각을 우리가 심어준 게 아닐까. 나도 일조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냥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100세까지 눈을 감고 생각해 보는 거죠. 100세까지 이 상태로 살 수 있을까? 아니야. 나중으로 미루자. 미루는 건요. 내 행복이라든지 내 인생이라든지 이런 걸 모든 걸 담보 삼아서 지금 현재를 담보 잡혀서 미래를 투자라는 건 투자가 아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혼하시잖아요. 다음 편에 저희가 또 항원이혼도 다룰 거지만 100이면 100.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참고 살았는지 진작에 할 걸. 어차피 할 걸.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다양한데 그거를 저도 좀 말실수 있는 게 이렇게 그 사람과 친해지려고 쉽게 그 사람의 어떤 개인 사적인 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나도 그러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저도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자녀가 있냐라든지 뭐 이런 질문도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쉽게 해요. 집이 작아냐 이런 거 너무 사적인 건데. 저부터도 좀 매너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적인 거에 대해서 다 사는 모습이 각양각색인데 난 이런 건 좋아. 내가 이제 내 얘기를 먼저 털어놓는 거 이런 건 말리지 않잖아. 들어주는 건 괜찮아. 근데 그 사람의 어떤 민감할 수 있는 거를 바로 탁 물어보면은 그건 신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 사는 모습이 다양하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가 보다 이렇게 사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주고 조금은 궁금해도 질문을 조금만 줄여주면은 그게 좀 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부모 가정 그리고 이제 이혼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걸 대뜸 물어. 애들 아빠는 대뜸 물어봐. 대뜸. 만난 지 얼마 됐다고 그걸 대뜸 물어봐. 애 아빠는 뭐 하세요? 그걸 대뜸 물어봐. 그럼 뭐라고 해요? 그리고 그 질문이 신뢰가 된다는 것 자체를 우리 너무 모르고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궁금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준다거나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으면 묻지 않는 걸로. 저 의외로 많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내 얘기를 많이 하지. 아무튼 여러분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생각할 건 하나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뭐 그런 생각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첫 방송은 너무 길게 했나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방송에서 또 이어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